되는 부분만 취소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해야 되죠. 자, 법률행위, 재산권을 목적,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 재산이 감소해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판례도 밑에 두 줄 내려가면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총재산의 감소, 이게 나와야 되죠. 책임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니까. 그래서 재산 감소 행위는 적극 재산을 감소 행위는 하는 처분 행위뿐만 아니고 소극 재산을 증가시키는 채무 부담 행위도 포함하게 됩니다.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것, 즉 채무 초과 또는 무자격이 되는 경우에 사회성이 인정되고 공동담보의 부족은 그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강제 집행에서 그 효과가 주요하지 아니한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회사실은 취소 채권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란 게 어땠어요? 그 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요건 사실 뭐예요? 사회행위와 사회의사죠. 그럼 사회행위와 사회의사, 채무자의 사회의사까지는 채권자, 사행위 취소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있죠. 부동산의 기타 재산을 매각행위, 여기 상당한 대가로 매매한 경우가 나오죠. 이 경우에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이는 사행위가 되고요.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는 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사행위가 인정되면 상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했더라도 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추정된다. 이렇게까지 봤네요. 뒷부분이 이제 사회의사 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와 사회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상당한 대가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는요. 당연히 사행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억 원짜리였는데 한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상당한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채권자를 현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니까 1억 원에 대한 채무 담보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사행위가 되고요. 아까 상당한 대가로 매매한 경우가 문제됐었는데 그것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행위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채무 변제, 이거는 사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채무자 자력에 변동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변제할 돈은. 그죠? 그리고 대물 변제 원칙적으로 사행위, 이것도 변제가 일종이잖아요.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채무자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면 이런 경우는 사행위가 된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인적 담보를 부담시키는 것도 사행위가 된다고 보고요. 물적 담보 부담의 경우에도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행위가 된다.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해서 채권자 사이는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나눠갔든지 해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을 볼까요? 자, 주관적인 요건은 채무자의 악의뿐만 아니고 이 수익자 전득자의 이들 모두의 악의를 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랬습니까? 사회행위가 인정되면 사회의사,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추정된다고 했고 이 사회의사가 추정되면 수익자의 악의, 전득자의 악의도 같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수익자, 전득자는 자신들의 선의를 또 입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채무자가 사행위의 당시에 그것에 의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적극적인 의혹이 아니고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소극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악의의 정도에 대한 문제죠. 입증 책임은 채권자한테 있다고 했고요. 관련 판례를 보면 밑에서 한 넷째 줄 정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 대물변제 제공,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연대보증인 이 경우에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 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연대보증이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채무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에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유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대보증인이 세워졌는데 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재산을. 그럴 경우에 자기 재산의 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것만 알면 되고, 주채무자 담보에 자력에 뭐 부족이 생긴다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채무자의 이 보증 채무자 아닙니까? 연대보증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려면 당연하겠죠. 그리고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전득자 역시도 사행위 시에 전득 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채권자가 채무자 악의를 입증하면 수익자 전득자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전득자 스스로가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옆에 그 OX는 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자의 선악의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사안에서 이런 정도면은 선의인지 악인지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첫 번째는 선의 수익자로 본 사례, 두 번째도 어느 정도 다소 이런 표현이 써 있죠. 다소 저렴한 가격, 다소 다르게, 이거는 선의 수익자로 가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판사가. 그리고 행사 및 효과를 볼까요? 행사의 당사자. 아까 행사의 당사자는 채무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전득자나 이로부터 취득을 한 수익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혹은 사행위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나 전득자지 채무자는 아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행사 방법을 볼까요?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OX 문제를 보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행사할 수 있다니까 틀렸죠.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거고, 행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액을 표준으로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많이 있어도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 채권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사행위 취소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 채권자가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자, 원상회복 방법은요. 원칙적으로는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가액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거래관념상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경우에 원상회복 이행으로서 사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는 거예요. 가액 상환에서 가액은 사신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산정되고 수익자 전득자가 실제로 받은 대가와 상관없이 객관적 평가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익자는 악이었는데 전득자가 선이다. 그런데 현재 X부동산의 등기는 이쪽으로 와 있다. 그러면 X부동산의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람 선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받았죠. 매매를 통해서 그 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대금 자체에 가액에 대한 반환, 원상회복은 가능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런 얘기죠. 행사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옆에 OX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원인이 아니죠. 1년 내에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은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준수 여부를 파악하는 거고요. 취소 원인을 안 날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 그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회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사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도 없고요. 그 옆에 OX를 보면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채무자가
자신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 그건 아니죠. 처분행위만 갖고는 사회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사회하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까지 알아야 완벽하게 요건 사실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효과를 보면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원상 회복을 해가지고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익자 전득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 또는 재산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회복이 되고 총채권자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것이며 취소채권자가 그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다. 즉 사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채무자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수익자 사이에서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수익자한테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여기서 채권자가 승소했다. 그러면 이들 사이에서만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 원상회복이 되는 거지, 이 을과 병 간의 매매 자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상회복이 돼야 되면 이걸 유효로 전제로 한 그 을의 어떤 배상 의무가 있겠죠. 병에 대한. 재산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을 지급한 수익자 전득자는 자기와 법률행위란 채무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계약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왜냐? 이게 유효니까. 무효를 전제로 한 그런 원상회복이나 대금 청구는 할 수 없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나 수익자가 이득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을 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는 거예요.